오늘 소개할 책은 안예진 작가의 독서의 기록, 내 인생을 바꾸는 작은 기적입니다. 저자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던 워킹맘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 실패와 부부 갈등으로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5개월 만에 네이버 블로그 도서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현재도 꿈꾸는 유목민이라는 이름으로 왕성하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꿈유부족, 졸크머크 같은 이름으로 독서 모임과 블로그 글쓰기 모임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책은 저자가 책을 통해 변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도서 인플루언서가 된 그의 비법을 알려줍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독서 방법, 글쓰기 방법, 블로그 운영 방법을 핵심만 꼭꼭 짚어서 알려줍니다. 독서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도서 리뷰 쉽게 쓰는 법을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행복소리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는 일은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책을 펴고 커서만 깜빡이는 노트북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더라도 이겨내고 한 줄을 시작해야 한다. 글을 쓰다 보면 잘 써지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생각나는 날에는 한 줄이라도 더 쓰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날은 필사한 문구를 쓰고 느낀 점 한 줄만 써도 된다. 기록과 리뷰를 습관화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도서 리뷰 쉽게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읽은 책 전부를 리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 있는 책을 선정해서 작성한다. 도서 블로그에 관심이 많은 블로그 이웃들은 책 리뷰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궁금해한다. 나는 독서를 시작한 후 3개월 후에 블로그에 책 리뷰를 본격적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3 개의 포스팅이 목표였다. 책을 읽고 블로그에 리뷰를 남긴다는 것이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한 권을 전부 읽고 리뷰 올리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포스팅 하나에 3시간이 걸려도 도서 리뷰 기록이 쌓였다. 처음에는 읽고 좋았던 책들만 썼는데 내공이 쌓이니 이제는 읽은 책 대부분을 리뷰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고 작성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줄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말고 할 이야기가 많은 책부터 리뷰에 도전하자. 둘째, 책의 내용을 모두 요약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내가 처음에 범했던 오류가 책의 모든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에 다 담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필사한 부분을 모두 적고 인덱스를 붙여놓은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 나의 말로 바꾸는 작업을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노력했다. 리뷰 남기는 일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의 고민은 독서를 할 때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많고 이를 전부 기록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정작 작가가 담고 싶은 이야기를 요약하지 못하거나 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를 깨달으면서 리뷰를 쓰기 시작할 때 인덱스를 붙여놓은 부분을 다시 읽고 독서 기록으로 꼭 남기고 싶은 부분만 쓴다.
내가 이해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야 책에서 얻은 메시지를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요약하면 욕심을 버리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면 리뷰는 절로 할 수 있다. 셋째, 도서 리뷰를 쉽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질문을 소제목으로 만드는 것이다. 책을 읽은 후 도서 리뷰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쓸까 고민이 든다면 질문을 서너 개 정도 뽑아 소제목으로 만들면 리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떤 소제목을 리뷰했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메모한다. 블로그에 기록하기 전 질문에 어떤 대답을 적을지 생각하고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으로 리뷰 한 편을 완성한다. 순서는 상관없다. 책의 뒷부분에 나온 부분이지만 강조하고 싶으면 가장 앞에 두 갈씩으로 작성해도 된다. 책을 읽으면서 기록할 내용의 키워드를 뽑아 카드 뉴스로 제작할 부분을 메모해 두면 리뷰를 쓸 때 책의 처음부터 다시 펼쳐보지 않아도 된다. 카드 뉴스를 만들면서 키워드로 뽑은 부분만 다시 읽고 질문과 키워드가 섞인 몇 개의 소제목으로 한 편의 도서 리뷰가 완성된다. 소제목을 뽑는 과정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기에 리뷰 쓰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넷째, 책의 날개와 프롤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독서 시작 전 책의 날개에 요약된 저자 소개와 이력을 이해하면 책의 주제를 알고 독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책의 날개나 띠지 같은 경우 키워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니 소제목으로 활용하면 한 단락의 글을 쉽게 완성할 수 있다. 프롤로그에는 작가가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책을 출간한 목적이 설명되어 있다. 본문을 읽기 전 프롤로그의 내용을 염두에 두거나 키워드를 메모하고 읽으면 리뷰할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책의 날개나 프롤로그는 제품의 광고나 영화 예고편쯤으로 보면 된다. 만약 책의 날개나 프롤로그를 활용하기 어렵다면 목차를 챕터별로 소개하는 방법도 있다. 다섯째, 묘사와 서사를 적절히 섞어 멋진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다. SNS에 올리는 글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원고를 기고하거나 책을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닌 책을 읽은 후 잊지 않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한 문장 한 문장 쓰다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원고의 초고를 쓰듯 일단 생각이 나는 대로 쓰고 글의 순서는 나중에 고려하면 된다. 도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서평과 독서 에세이의 차이다. 나는 처음부터 내가 서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서평이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이미 섭렵하고 종합적인 사고와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독서 에세이는 책을 읽은 후 책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의견과 경험을 자유롭게 풀어낸 독후감에 가까운 것이다. 즉, 내가 블로그에 기록하고 싶은 것은 서평이 아니라 독서에 대한 자유로운 리뷰였다. 만약 서평을 생각하며 독서 후기를 남겼다면 몇 번 하다가 금세 지쳤을지도 모른다. 도서 블로그를 시작하고 도서 리뷰를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초보자라면 서평이 아닌 독후감이나 본인의 삶이 담긴 독서 에세이의 느낌으로 작성해 볼 것을 추천한다. 일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도서 리뷰를 남기는 쉬운 방법으로 5가지를 제안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쓰면서 글 근육을 강화하는 일이다. 계속 읽고 쓰다 보면 도서 리뷰가 부담되지 않는 날이 온다. 오늘 행복 소리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